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IT 뉴스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제 영상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향후에 어떤 기술이 뜰지 되게 궁금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그때 뭐 그 김난도 씨가 쓴 뭐 트렌드 21 뭐 2021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트렌드를 짚어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해본 건 아닌데,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다양한 분야가 워낙 많고, 이제 한 분야에서도 이제 큰 틀이 쫙 있어요. 큰 틀이 있어서, 그, 그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수요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새로운 분야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막 다 짚어드리기가 사실 힘들어요. 큰 틀에서만 뭐 인공지능 쪽이 뭐 대세가 될 거다, 또는 뭐 영상 스트리밍 쪽이 대세가 될 거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 영상 스트리밍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비대면 시대에서 서로 상호 소통이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아프리카나 유튜브처럼 일방송출, 그러니까 영상 보여지는 곳은 그 유튜버 한 명인데 그 나머지 사용자들은 채팅으로 참가하는 이런 구조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모두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WebRTC라든지 그러니까 SRT 같은 그런 기술들, 이렇게 빠른 이렇게 레이턴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확실히 영상 스트리밍 쪽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소프트웨어는 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런 되게 그 수요가 그 안에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좀 없던 기술인데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단 읽으려면 일단 기술적 수요보다는 사실은 그 일반적 수요에서 시작을 하는 게 기술적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일일이 뭐 회사에 물어볼 수는 없으니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어떤 사업이 뜨고 있는지 뉴스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이슈가 하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블러터닷넷에서 좀 핫한 이슈 중 하나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약간 동물형으로 이렇게 동물형 로봇 이런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은 현대차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해해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사마다 꽂힌 기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큰 주제를 저쪽에도 던지면 왜 현대차는 저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얘기들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개발자들이 로봇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 볼지를 상상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창의성이 증대되는 어떤 하나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이슈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 기업인데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는 거는 향후 현대차나 또는 이 현대차와 비슷한 비전을 바라보는 기업에서 분명히 저걸 벤치마킹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개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로봇이 오작동하면 위험하니까 그 오작동을 강제로 일으키는 해킹이나 뭐 이런 보안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기사에서 나온 걸 좀 인용을 하자면, 기사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현재까지는 물류 운송, 군사용 물자 운송, 그리고 산업 현장 내 물류 보조,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을 접목한 상품 배달,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걸 인수했다는 건 상품 배달 쪽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비전은 사실은 다른 기사에서 예전에 자율주행차의 미래라고 해서 물류 비용의 감소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택시를 타더라도 자율주행 자동차로 택시를 타게 되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비전에서 굉장히 대략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 물류나 자율주행 택시나 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인공지능적인 수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현대자동차가 좀 공격적인 채용을 할 확률이 높은데, 그 중에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인식, 앞에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장애물인지, 왜냐면 사고가 나면 큰일 나지니까. 우리 일상에 기술이 강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들 점점 힘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힘드냐면 보안적인 측면이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 삶은 윤택해지겠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개발자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더 그 분야에 이제 정통한 사람들을 더 채용하고 싶은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해킹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하고 싶은데 해킹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 제가 말을 좀 길게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킹을 한 거예요. 바이러스를 내가 죽이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얘가 갑자기 옆에 차선으로 가가지고 막 사고 날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홈에서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막 불을 켜.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불나는 거야. 또는 자는 시간에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켜놓는 거야. 몰래 스마트 가스레인지를.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안 쪽이나 인공지능 쪽이나 인식 기술이나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술이나,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로그를 쌓아가지고 서버에 보내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빅브라더 영화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모두 감시하는 사회, 빅데이터 사회잖아.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들 같은 것도 이제 슝 하늘에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로그를 기반으로 또 사용자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 또는 뭐 여러 가지 활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경량화해서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기술도 필요하고, 사실은 어느 분야에서 이게 필요한 건지가 좀 예측이 되겠죠. 이거 기사 하나만 봐도 이렇게 많이 뽑아먹을 게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이런 거 말고 아이뉴스 뭐 이런 데만 보더라도 지금 막 친환경 정유업체는 친환경에 좀 꽂히고 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 얘기도 되게 많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확실히 현대자동차인 것 같아요. 미래 사업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오늘은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도 있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내년에 한국 진출을 한다. 전자신문에서도 이런 이슈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오픈뱅킹 쪽에서도 지금 금융 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읽어보면서 앞으로 어떤 기업에 어떤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기업 하나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제 동종업계만 비슷한 틀로 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결국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하면 구글도 하잖아.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스토리 같은 거 올리는 거 있죠. SNS에서 인스타에서 스토리 올리기 하는데 유튜브도 생기고 페이스북도 생겼잖아.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비슷한 기업들은 보통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먼저 알면 저거 나중에 준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팀노바가 그 오키에서 그렇게, 오키 모든 개발자는 아니지만 되게 많았던 대다수의 개발자가 저희 커리큘럼 되게 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영상 스트리밍 기술 되게 많이 시켰단 말이야. 3, 4년 전에. 근데 지금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전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당당하니까 그 당시에도 그냥 밀어붙였죠. 외부에서 그러니까 연봉 뭐 3,600, 3,700 이렇게 찍어도 그건 모르겠고 너네 무조건 커리큘럼 별로래. 근데 영상 스트리밍이 대세는 아니었지. 하지만 난 미래를 본 거지. 누가 맞았냐고, 지금 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공부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이 공부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존경하는 친구들 중에, 존경한다 좀 그렇고, 저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은 이제 고졸 친구들이 유난히 많은데, 고졸이나 이렇게 저처럼 이제 디지털 대학을 나온 이렇게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저는 또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좀 더 힘들 거니까, 대학 제대로 나온 친구들보다 좀 스펙적으로 더 힘드니까 더 제가 채찍질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너는 못 하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노력 훨씬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간판주의보다는 내가 가진 실력으로 승부해서 그걸로 압살시키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겉모습이나 스펙 이런 걸로만 이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걸로 압살시키는 재미가 있어요. 나 이런 걸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너무 재밌어. 그리고
되게 재밌는 이슈도 있어요. SK텔레콤에서 SM 아이돌 목소리로 누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짜잘한 기사인데 저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 이게 팬덤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좀 더 이렇게 친밀화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공지능인데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시장까지 간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다뤘던 인형 있죠, 인형. 그러니까 인형과 로봇, 그것과 결혼하는 시대, 이런 얘기를 다뤘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과 사실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돌 목소리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아이돌 인형까지 나올 판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슈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관련 기술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앞으로 어떤 기술이 뜨겠다 이러고 끝나는 건데, 우리 개발자잖아요. 개발자들은 그 이상을 생각을 해야지. 아, 그러면 이렇게 자연어 처리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감정,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봐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제가 이제 뭐 플랫텀 같은 경우도 많이 보는데, 플랫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스타트업 중심의 이런 매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인 색깔보다도 좀 사업적인 색채를 많이 띠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여기도 되게 재밌고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여기 보면 일본 간사이로 간 스타트업 해가지고 일본 쪽에서 지금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기업이 요새 대세인지를 좀 보기는 되게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언론사 사이트도 전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뉴스나 전자신문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쫙 돌면, 아, 대략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고 오늘 뭐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 그 중에서 좀 큰 틀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오늘은 다 먹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뭐 한쪽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OTT 서비스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넷플릭스랑 지금 왓챠 플레이랑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 중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싸우게 될 것인가. 그럼 나는 우리 학생들을 이런 서비스들이 많아진다면 과연 개발자는 어떤 수요가 증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이드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개발자 측면에서 자기 분야에서 저쪽과 관련된 기술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내공이 있어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내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지고 기술적으로 파고들고 관련 기술 찾다 보면 얼마든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쭉 보시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면요, 좋은 게 이제 미리 공급되기 전부터 내가 그 기술을 잘 알고 있어서 내 몸값이 좀 올라가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렇게 굳이 내가 그 분야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워낙에 폭넓게 IT 쪽에서 잘 알고 있는 개발자들은요,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CEO들은 IT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들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 통한다고 느껴질 수 있죠. 이슈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난 개발자니까 무조건 C나 알고리즘 막 이거 좀 더 빨리 짜야 되고 메모리를 조금 더 써야 되고 이거에만 집중하는 개발자들 치고, 좀 트렌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기술 트렌드 정도까지만 보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큰 거를 못 보는 사람이 되니까 기회를 놓칠 수가 있죠. 물론 하나만 졸라 잘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제 사업을 할 때 하나만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많은 착각이 많은 개발자들 중에 자기가 하나만 하니까 졸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들은 진짜 손에 꼽아요. 하나만 해가지고 진짜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도 결국은 기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하나에만 너무 꽂혀있는 사람은 그 관련, 예를 들어서 PHP 하나에서 부가 기능이 오픈소스가 그러니까 PHP 버전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PHP와 관련된 웹서버에서 버전업이 됐어. 근데 그 관련된 버전업에서 아파치에서 이런 이슈가 새로 생겼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보면은 다른 기술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보안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된다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아파치 웹서버를 만들던 엔진엑스 웹서버를 만들던 이런 오픈소스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나 구글에 있는 개발자들 있죠. 그리고 오픈소스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트렌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에 대한 검토를 할 줄 아니까 커밋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그 버전에 반영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배포를 할 수 있어야죠. 이상한 커밋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파악 못하면은 기술적 그런 배경을 파악을 못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기술적인 소식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좀 많이 이렇게 보라고 하는데 이제 팀노바에서는 이제 정말 기특하게도 어떤 저희 졸업생 중에 3기 태종이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종이가 카카오톡이랑, 그러니까 그냥 이거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종이가 팀노바, 이렇게 팀원들끼리 이렇게 보자고, 저희가 뭐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 스스로, 팀노바 이런 졸업생들이나, 팀노바 출신 이런 친구들은 확실히 이런 거에 되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보는 뉴스도 좀 있는데 보면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크롤링해서 자기가 직접 개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링크를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크롤링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태종이가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봇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팀노바 졸업생들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뭔가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팀노바에서는. 왜냐면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근데 이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꾸준히 해도 진짜 기존보다 10% 20% 이런 발전이 이루어질 거고, 발전이란 거는 복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년 뒤 됐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포스가 잘잘 넘칠 거예요. 대부분의 제가 초보자를 상대할 때 가장 피곤하고 힘든 건 분명히 잘 가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장 자기가 평균치보다 떨어진다거나 자기는 지금 3일 만에 C언어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C언어가 바로 정복이 안 되니까 그게 되게 피곤한 거야. 너 왜 딴 거 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돌다 보면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을 그리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원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졸라 답답할 수 있어. 그리고 초보자들이 생각하는 원을 그리는 방식이랑 고수들이 원을 그리는 방식이랑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잘 가고 있는데 한 3일만 원을 좀 그려주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데 지금 여기서 지쳐가지고 팀노버 포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쟤네 지금 나 지금 프로그래밍 하고 싶은데 지금 안드로이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말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혼자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여. 실제로 얘기를 해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 온라인 강의만 하면은 금방 뭐 이틀 3일 만에 그냥 동영상 다 보겠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다 보면은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지심리학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무언가 본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나가수, 그러니까 그 가수도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한번 들으면은 공부 다 한 거네. 그쵸? 그만큼 노래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가수 노래하는 거 들으면 감상한 거지 내가 그렇게 노래를 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잘 못해. 근데 이거는 가장 안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이미 인지심리학에서는 굉장히 그냥 파다한 클래식이야, 클래식. 이런 클래식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일반 그런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으로 자기가 맞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힘든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특히나 IT 업계에서, 저는 이렇게 교육적인 얘기를 했지만 IT 업계 이슈나 이런 거에서 내가 말하는 게 앞으로 진리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싶으시다면 그런 식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소식들에 많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IT 업계는 정말 무서워서 진짜 실력이 좋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서는요, 확실하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걸려요. 쪽팔려집니다, 나중에. 저 같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기억력도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서 그런 레벨에서 놀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진짜 잘한다나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좀 자부심 있게, 우리 기술을 다룬 사람이니까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잖아.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이런 공부가 항상 필요하다.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보세요. 재밌어. 근데 일반인들도 많이 봐요. 그럼 대략 어떻게 가는지가 보여. 매일까지는 모르지만 한 이틀, 3일에 한 번씩만 봐도 주요 뉴스만 봐도 어떻게 가고 있구나가 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오늘의 결론 뉴스를 보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동영상 밑에 그 붙여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